장기 보유자 혜택은 없냐? 이 질문 되게 많아요.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어떤 감면을 받는 이런 형태의 건 전혀 없다. 그냥 20년을 보유했던 1년을 보유했던 22%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상자산 세금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현재 기준 그리고 2027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시행이 되면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올렸는데요. 되게 반응이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물론 조회수도 많았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것들 좀 종합적으로 뽑아가지고 좀 더 다뤘습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래소가 한 곳도 아니고 국내도 여러 개고 해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이 국내와 해외 거래소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금이 진행되는 시점이 미래의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구매한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을 취득하는 방법도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 말고도 뭐 다양한 방법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케이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궁금한 부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으로 많이 나왔고 질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 다 참고하면 좋은 질문들 좀 뽑아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 좀 보시면서 이런 케이스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나중에 또 어떤 시점에 또 잘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상자산은 여러분 이제 여기 국세청에 나와 있는 공지처럼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요 기준을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요. 요거는 질문 내용 그대로 가져와 본 거라서 질문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싶은 게 있을 텐데요. 뒤에 좀 세부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소량만 팔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뭐 여러 개, 한 개, 두 개 모았는데 그 중에 0.1개만 팔면 그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적립식으로 수십 수백 번 나눠서 꾸준히 이렇게 샀는데 이럴 때는 취득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알트코인을 사서 수익을 받는데 이걸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바꾼 이럴 때는 내가 현금을 안 찾았는데 이때는 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지금 3개 정도로 먼저 다뤄보고 뒤에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량만 팔면 취득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들도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가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여러 번 구매를 해서 자산을 한 개를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취득한 것의 평균 단가, 이걸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 단가가 취득가이게 됩니다. 예시를 들으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좀 이거 쉽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 한 개를 평단가 1억 원에 사서 보유 중인 겁니다. 여기 2027년 이후를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1.5억 원이 됐을 때 이 질문자처럼 0.1개만 팔았다라는 거예요. 0.1개니까 1,5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매도가액은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얼마냐면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원에 구매한 거니까 이 0.1개 분량이니까 1,000만 원이 취득가가 됩니다. 좀 쉽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매 차익은 0.1개 판 개 1.5억일 때 팔았으니까 1,500만 원. 그것에 대한 취득가 0.1개에 대한 취득가는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수익이죠. 그럼 500만 원에서 뭘 공제하나요?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세율, 이제 수익액이 22%, 지방세 포함이죠. 한 55만 원이 세금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팔더라도 그 전체를 얻었던 평단가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를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막 나눠서 산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의 기준이 뭐 평당 기준이야 거래별 기준이야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거래소를 보통 이용을 하면 특히 국내 거래소는 구매 가격이 이동평균법 평균 단가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립식 구매를 하다 보면 살 때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살 때마다 가격은 다른데 수익액을 측정을 할 때는 매도하는 그 순간에 평균 단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의 평균 단가 있죠? 그거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평균 단가를 기본적으로 다 계산을 해주죠. 구매 단가를. 그래서 앱에 찍혀 있는 숫자를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볼게요. 100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 한 번으로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100만 원에 한 개를 매수했고요. 2월 달에 또 200만 원에 한 개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개를 보유를 했는데 그러면 총 투자금은 300만 원이겠네요. 그럼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개를 300만 원에 판다고 치면 그럼 한 개 팔았으니까 내가 1월 달에 구매한 게 저게 되냐? 2월 달에 구매한 게 한 개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이게 이동평균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만약 300만 원을 판다면 내가 1월에 산 100만 원짜리를 판 게 아니라 평균 단가인 150만 원짜리를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300만 원 빼기 평균 단가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이익이 되는 거죠. 이 150만 원 이익에서 공제금액 있죠? 기본 공제금액 빼고 그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 빼면 빵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케이스는. 근데 수익을 책정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거래소에서 했을 때를 가정을 했잖아요. 특히 국내 거래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래소, 특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받은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내역들이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은 국내 해외로 구분하지 않겠죠. 개인 지갑이나 국내에서 이제 라이센스 받지 않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할 때는 이동평균법을 하기에는 그 거래소 산 내역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부터 매도를 하게 되는 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취득가를 두 가지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동평균법, 방금 얘기했던 평균가격, 또 하나는 선입선출법, 먼저 구매한 것부터 매도를 반영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 할 때는 이 이동평균법으로 한다. 가능한 이유는 모든 거래 내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일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증빙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달에 요거 산 거가 있고 요거를 팔았다. 이런 증빙이 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코인 간 교환이었어요. 교환. 꼭 원화로 팔았을 때만 세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질문대로 알트코인으로 투자해서 500만 원 이익을 냈어요. 낸 거를 가지고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죠. 비트마켓에 가서 비트코인 갈아타면 현금을 안 뽑았는데 세금을 내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대로라면 사실은 세금은 이 원화 인출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매도라는 행위가 일어났는지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뜯어서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건 뭐냐면 알트코인을 매도를 한번 했다라는 거고요. 이때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했다.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할 때 예시로 한번 풀어보면요. 상황이 알트코인을 팔아가지고 500만 원 수익이 났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바로 샀다. 또는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을 바로 교환이 일어났다. 비트코인 마켓에서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현금 인출이 없는 상태에서요. 요거는 총 수익이 500만 원이 난 거예요. 이미. 총 수익이.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샀고 비트코인을 아직 현금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 비트코인을 다른 걸로 안 바꿨기 때문에 요건 500만 원 수익인 상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본공제 빼고 250만 원 수익이고 250만 원에서 22% 세금 곱해서 55만 원 세금인데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주의사항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바꿨는데 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미실현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비트코인 폭락에서 반토막이 났더라도 이미 교환할 때 수익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금 500만 원에 대한 세금. 이해되시나요? 알트코인을 수익을 내서 비트코인을 바꿨는데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서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꿀 때 생긴 수익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발생을 한다. 만약에 이제 이걸 수익을 좀 줄이고 싶으면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을 지어야죠. 그러면 수익금과 손실금이 이제 서로 이제 상계가 돼가지고 세금을 낼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2027년 이후에는 아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연말이나 11월, 12월 이럴 때 그 손실을 확정짓기 위한 매도들도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자산이 엄청 수익이 냈는데 특정 자산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익 난 거를 다 세금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 손실이 난 미실현 상태에 있는 특정 코인을 손실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 수익 난 거와 손실이 서로 상계가 돼가지고 총 수익 금액이 줄어드는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잘 따라오셨나요? 또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더 있어요. 중복된 거 빼고 이렇게 가져와 보니까 장기 보유자 혜택은 없냐? 이 질문 되게 많아요. 그리고 27년 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 아니라 27년 이전에, 그러니까 27년부터 세금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이전에 들고 있었던 건 어떻게 기준가를 잡나요? 또는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상태, 손해 상태로 있었다면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돼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질문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뒤에 내용들을 하나 짚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장기 보유자 혜택은 없나요?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어떤 감면을 받는 이런 형태의 건 전혀 없다. 그래서 별다르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20년을 보유했던 1년을 보유했던 그냥 감면 없이 22%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플하죠. 그리고 아까 있었던 두 개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두 개 좀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득가, 그 세금이 2027년도부터니까 그 이전에 코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이전에 갖고 있었는데 수익 상태인 고객이나 그 이전에 갖고 있었는데 손실인 상태이나 이런 케이스에서 그 취득가가 어떻게 계산되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서 잘 봐야 되는 기준이긴 해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내년 말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좀 있기는 하니까. 먼저 기준부터 알려드리면 이제 실제 취득가액, 그러니까 2027년도 이전에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마지막 날 가격, 12월 31일에 종가겠죠? 또는 뭐 2027년 1월 1일에 시작가이겠죠? 똑같겠죠? 그 두 개 가격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높은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만 좀 유리하긴 한 거죠.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높다는 것은 수익이 적게 났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예시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2020년도에 가상자산을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2026년도 말 가격, 아까 12월 31일 말 가격에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때 그러면 어떤 가격이 이제 취득 가격으로 적용되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2026년도 말 5천만 원. 요게 더 높잖아요? 요 가격이 적용돼요. 요거는 본인이 증빙할 필요도 없이 이게 의제 취득가액이거든요. 자동으로 요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그 2026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4천만 원 올랐잖아요. 이 4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5천만 원으로부터 더 오른 가격에 대한 상승분만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마이너스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인 케이스죠. 2021년도에 7천만 원에 본인이 매수를 했는데 2026년도 말에 이게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제 취득가액은 이 5천만 원으로 돼요. 근데 본인이 7천만 원에 샀다라는 것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증빙은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국세청이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이 7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7년 이후에 만약에 7천만 원 취득가액으로 반영했다라고 하면 증빙을 해서 2027년 이후에 7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팔 때만 과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아마 이렇게 몇 가지 질문에 또 이렇게 뭐 상세한 또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먼저 1탄으로 해서 요 정도 좀 다뤘고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 케이스 하나하나를 조금 언급드리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그 높은 가격에 취득했던 가격에 대한 증빙이 그럼 필요한 거잖아요. 이 의제 취득 가격 때문에. 그래서 그 증빙을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신다 또는 뭐 개인 지갑을 이용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한다 그러면 이 거래 내역들을 잘 다운로드 받아서 뭐 PDF 형태나 엑셀 형태나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요 뭐 2027년이 돼서 이게 어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가상자산이 높게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그때 이제 그 거래소에 들어가면 그런 과거 데이터를 제공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정기적으로 한번 플랜 세우세요. 몇 개월 단위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놔가지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빙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하고, 이제 카프라고 그래서 국제 간 거래 내역들을 공조하는 시스템이 이제 2027년부터 반영이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거 팩트 체크 해봐야 됩니다만 주요한 해외 거래소는 2026년 내년 이후의 거래 데이터들은 다 국세청에 확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2026년 이전 올해까지잖아요. 요때까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내역들을 나중에 증빙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거래 내역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하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해야 될 단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좀 관심 되게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뽑아서 가져왔고요. 아마 이것도 보시면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저희 전문 세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서 알려드리는, 나름 검증받은 내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또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더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금 관련 좀 다뤄봤습니다. 단기적 투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 또 절세를 하는 관점에서도 요 세금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도 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